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15장 유기화학 파트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유기화학 배우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거 기억을 좀 하면은 우리가 궤도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제일 처음에. 그래서 S궤도, B궤도, D궤도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혼성궤도 함수 배웠죠. 그래서 혼성궤도 함수 5가지 배웠고, 그 중에 이제 유기화학 파트와 그 연계된 SP, SP2, SP3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합을 하면서 중요시 봤던 게 이제 탄화수소가 왜 여러 가지 구조를 갖느냐,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탄화수소에서 반응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에 대해서 배웠었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유기화학 알칸 또는 알케인의 명문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되짚어보고, 그거를 다 기억을 할 수 없고 자꾸 익숙해져야 되니까 되짚어보고 다시 이어서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단일결합만 갖고 있는 탄화수소를 우리가 알케인이라고 했고, 일반식으로 CnHn 플러스 2라고 했었어요. 사슬형이고 N이라는 거는 이제 정수죠. 그래서 만약에 C에 N에 1이 들어갔다면 HN은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개면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 6개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각 탄소는 sp3 혼성궤도를 갖고 있다. 팔이 4개 되니까.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는 단계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4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4개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알칸도 그렇고 알케인도 그렇고 뒤에도 나올 때 다 똑같지만, 가장 긴 사슬에 체인을 찾고 그 체인을 찾은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 어근에 대해서 단다고 했어요. 그래서 메트, 에트, 프로프, 부트, 펜트, 헥스, 헥타, 목트, 데크, 노나 데크인데, 그 다음에 알케인이니까 ANE를 무조건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탄소가 5개짜리면 펜트에다가 AN이 붙으니까 펜탄 이런다. 그래서 긴 사슬 찾고, 그 다음에 AN이 붙이고, 그 다음에 기능기 찾는다 그랬죠. 근데 기능기가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2개나 3개일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1개인 경우도 그렇고 2개인 경우도 그렇고, 이제 번호 붙어있는 숫자가 다르다 보면은 짧은 순으로 간다. 근데 만약에 2개가 붙어있는데 기능기가 달라요. 그러면은 번호랑 기능기의 알파벳이랑 뭐가 우선시 되느냐? 그러면은 알파벳이 우선시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제로 나왔던 게 이거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보면, 우선 제일 먼저 긴 사슬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부터 갈 수도 있고 오른쪽부터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사슬은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갈 수도 있고, 1, 2, 3, 4, 5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랬죠.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5개를 찾았으니 펜트, 그죠? 스텝 1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ANE를 붙여준다 했으니까 펜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했어요? 기능기를 찾는 거죠. 기능기가 이거 하나 있죠. 하나니까 메틸기로 했으니까 메틸 펜탄. 그 다음에 숫자를 붙여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숫자를 매길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숫자를 매길 수도 있는데 짧은 순으로 가니까 2 메틸 펜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첫 번째 단계 펜트의 알칸 그룹에 펜탄, 그 다음에 알킬 그룹이 있으니까 메틸 펜탄, 그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2번이 좀 숫자가 빠르니까 2메틸펜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나온 게 두 개였죠. 그래서 두 개 다 똑같이 4개 붙고 그 다음에 AN이 붙여있죠. 부탄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기능기 그래서 알킬 그룹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메틸 기름이 2개가 있다고 했고 메틸기가 2개가 있으니까 하나 있으면 모노 근데 모노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앞에는 이제 그거는 앞에 교수님 이거 이 모노메틸 펜탄 아니에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하나는 이제 보통 생략을 하는데 두 개는 이제 다이라고 얘기했죠. 3개는 트리, 4개는 테트라. 그래서 2개가 있으니까 메틸, 다이메틸, 디메틸 또는 다이메틸, 다이메틸 베탄, 여기도 다이메틸 펜탄. 근데 번호가 2번, 3번 했으니까 2, 3 다이메틸 펜탄이래요. 부탄이죠. 2, 3 다이메틸 부탄. 여기는 2, 다이메틸 부탄. 이렇게 얘기했죠. 부탄, 다이메틸 부탄, 그 다음에 숫자가 2, 3이냐, 2, 2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2번에 있다고 하면은 2개가 있는데 2를 2번 써줘야 됩니다. 2번. 각각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또 연습했었죠. 그래서 제일 긴 거 찾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헵트 1번. 두 번째에 AN이 붙으니까 헵탄. 그 다음에 기능기 찾기다 했죠. 근데 다 보니까 메틸 그룹이네요. 근데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테트라, 메틸, 헵탄. 되겠죠. 그리고 번호 찾아야 되는데 왼쪽서부터 올 수도 있고 오른쪽서부터 볼 수도 있는데 번호가 작은 것부터 했죠. 그래서 2, 4, 2, 3, 4, 6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 4, 5, 6이라 해서 여기 앞에 3이냐 4냐에 따라서 빠른 숫자로 먼저 한다 그랬으니까 2, 3, 4, 6 테트라메틸 헵탄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것도 했었나요? 이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헵트 AN이 붙으니까 헵탄 그리고 기능기가 하나 있으니까 메틸 그러니까 메틸 헵탄 숫자는 1, 2, 3에 있으니까 3메틸 헵탄 반대로 하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메틸 펜탄인데 4메틸 헵탄인데 4라고 안 하고 3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명령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이거 다 지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규칙이 있었죠. 4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래서 긴 사슬 명명하고 그 다음에 전미사 AN이 붙여요. 아 근데 여기서 설명 안 한 거 있어요. 동그랗게 구형이다, 릭이다. 그러면은 사이클로로 붙입니다. 사이클로.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기능기 그룹 찾고 그 다음에 번호 붙인다 했죠. 그 다음에 번호랑 기능기가 있다고 하면은 기능기의 알파벳이 먼저 우선시 된다 그랬죠. 여기 지금 보면 잘 안 보이네요. 뒤에 나오네요. 여기 나오긴 하네요. 오른쪽 거 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 이 2개를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러니까 헵탄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텝 1에서 헵트, 그 다음에 AN이 붙었고 헵탄이라고 했고 번호를 왼쪽에서부터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갈 수도 있는데 그거 전에 기능기 본다 했죠. 기능기 본다 했는데 메틸기 하나에 에틸기 하나잖아요. 메틸기 하나에 에틸기 하나예요. 그러면은 메틸기와 에틸기 중에서 메틸은 M이고 에틸은 E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우선시 되겠어요? E가 더 먼저 가겠죠. 그래서 에틸, 메틸, 헵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번호 붙여줘야겠죠? 번호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에틸이 먼저 썼잖아요. 에틸이 먼저 하고 번호를 붙이는데 그러면은 왼쪽에서부터 가냐 오른쪽에서부터 가냐 짧은 쪽에서부터 간다 그랬죠. 그래서 3 에틸 2 메틸 헵탄 이렇게 간다 그랬죠. 좀 고난이도예요. 여기까지 가면은.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름을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 갈 거고 여기 특히 이제 그리는 방식이 3개가 나왔는데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축약구조식을 많이 쓰는데 화학에서는 그렇지 않고 확장구조식으로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편한 거예요. 왜냐면 기본이 되게 되니까 탄소 먼저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능기 그리고 나머지 H 표시해야겠죠. 그래서 축약식으로 그리면 그냥 CH3, CH3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골격구조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꺾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꺾어서 쓰는데 여러분들 일반화학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2학년이나 3학년 이제 고난이도 학년에 가면은 이렇게 쓰는데 여기까지 안 가도 되지만 있는 건 알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점 하나하나가 꺾인 거 이렇게 돼 있으면 각각 꺾인 거 하나하나가 탄소가 있는 거예요.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리고 여기 H는 생략했죠. 순서를 보면은 왼쪽은 다 표시해 줬어요. 그리고 축약구조식은 H만 선을 안 그리고 나머지 선은 그렸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골격구조식은 탄소도 필요 없고 산소도 필요 없이 그냥 골격만 그려준 거죠. 나머지는 이거는 구조식으로 보는데 여기까지는 안 설명할게요. 다음에 나오는 게 링형 구조면 어떻게 그리냐 이거예요. 링형. 그래서 링이 되려면 적어도 3개 이상은 되죠. 2개는 이렇게 막대기니까 링을 만들 수 없잖아요. 최소 링이 만들어지려면 탄소 최소 3개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4개, 5개, 6개이고 원래 그 탄소 자체는 공유결합이에요. 그런데 얘가 다 그 sp3 혼성궤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sp3 앞에서 보면 혼성궤도 그리면 구름, 전자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전자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반발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부서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쭉 보면은 탄소 3개, 4개로 되어 있는 링은 되게 불안정해요. 살짝만 톡 건드려도 이게 딱 뽀개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맨 오른쪽 거. 맨 오른쪽 거 보면은 얘가 헵탄이에요. 헵탄. 6개죠. 사이클로헵탄. 근데 사이클로헵탄의 밑에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평면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의자형으로. 이렇게 밑으로 의자형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 두 개인 탄소가 2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 이렇게 의자가 돼 있고, 만약에 얘를 꺾어갖고 위로 올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스냐 트랜스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수업 시간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시스 트랜스는 뭐 다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유기화학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성질체를 배워요. 그래서 화학2에는 이성질체가 나올 텐데, 이성질체에 보면은 이성질체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조 이성질체와 뭐 광학 이성질체가 나올 수 있는데, 광학 이성질체 뒤에 나오죠. 네, 여기 입체 이성질체.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이성질체는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를 나누고, 처음에 나오는 게 구조 이성질체예요. 근데 구조 이성질체가 여러분들 위험물 산업기사나 아니면 일반 이제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분자식은 같은데 성질이 다른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분자식으로 보면 이제 보면은 탄소가 여기 나오는 거에 4개니까 부투고 AN이 붙어야 되니까 도탄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근데 얘를 잘라갖고 한쪽에 메틸 그룹을 잘라서 밑으로 내렸다고 할게요. 내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메틸 프로판이에요. 왜냐면은 얘는 4개고 얘는 3개잖아요. 탄소가 가장 긴 사슬이. 근데 탄소 4개랑 수소가 몇 개인가요? 지금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는 똑같죠? 그런데 분자식은 똑같지만 형성해 있는 구조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얘를 구조 이성 주체라고 합니다. 구조 이성 주체.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하나로 인해서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이 달라요. 그리고 물질 자체가 비극성이잖아요. 비극성이니까 뭔 힘이 발생해요? 분산력에 의해서 물리적 성질이 달라져요.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 배웠네요. 제일 약한 게 비극성. 그렇죠? 그 다음에 비극성, 무극성. 비극성, 극성. 그쵸? 맨 위에가 뭐였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온이랑 극성이죠. 그 밑에가 극성 결합에 좀 특별한 애들. 그래서 수소 결합. 그래서 노프라 그러죠. HNOF 라고 했어요. 그 밑에가 극성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다 비극성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구조 자체로서 밀도랑 끓는 점이 지금 다르죠. 여기 보니까 달라요. 밑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생긴 거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다.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끓는 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앞에 이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거 보면 이제 탄소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탄소가 하나냐, 2개냐, 3개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고, 그때 기억하는 게 우선 뭐 탄소는 볼게요. 탄소가 하나는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부테인, 펜테인, 헥세인, 헥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이렇게 있는데 옛날 표현으로 하면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탄, 노난, 데칸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우면 안 되죠. 제가 옛날 사람이라고 자꾸 입에 그게 배워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옛날 책에는 그렇게 썼었어요. 알칸, 메탄 그거. 어쨌든 그래서 탄소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끓는 점은 높아지죠. 그래서 메탄은 마이너스 163대 내려가면은 174로 변하고, 우리가 특이한 거는 탄소 하나부터 탄소 4개까지는 어떻게 돼요? 가스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뭐 프로판가스, 부탄가스가 얘네죠.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그리고 5개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액체로 되죠. 액체로 돼요. 쭉.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휘발유 중에 고급 휘발유가 기준이 뭐냐면 옥탄이에요. 옥테인. 탄소 8개, H 18개. 그래서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요즘 얼마나 하나요? 1,400원이라고 하면 대충. 옥탄가가 높은 것들은 연료 효율이 높으니까 한 1,600원 이런 쳐. 그래서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료 효율이 높다. 그래서 뭐 석유화학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것만 따로 뽑아요. 왜 그러냐면 전투기나 항공에 쓰는 것들은 연료 효율이 좋아야겠죠. 군용 목적이니까. 그리고 탄소가 한 20개 넘어가면은 기체에서 액체로 되고, 액체에서 다시 뭐라고 돼요? 고체로 되죠. 이게 왜 그래요? 분산력이 커져서 그렇죠. 다 무극성, 비극성 분자인데 분산력이 얘네가 합치는 거니까 당연히 고체가 되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고분자에서 체인이 끼니까 분산력밖에 없지만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다음에 나오는 게 입체 이성물체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구조 이성질체가 있고 입체 이성질체가 있다 그랬어요. 구조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똑같지만 구조 자체가 다른 거.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유팽 네임으로 따지면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입체 이성질체는 다시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성질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구조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 다시 입체 이성질체는 광학 이성질체랑 기하 이성질체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광학 이성질체는 두 물체가 서로 거울상에 있어서 겹치지 않는 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오나요? 요게 아니 구조 이성질체는 뭐냐면 이 광학 이성질체 뭐 보통 얘기하냐면 아미노산 얘기예요. 아미노산.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한쪽에 아민, 한쪽에는 카복실 액시드, 위에는 메틸 그룹, 밑에는 H. 그림을 못 그려갖고 지금 칠판에 쓸 수가 없어갖고 그런데 탄소가 있고 탄소가 하나가 있어요. 위에 메틸 그룹이 있고 왼쪽에는 아민, 오른쪽에는 카복실 액시드. 그 다음에 수소 하나. 그래서 아민기와 카복실 액시드가 있으니까 산이니까 아미노산이에요. 그런데 얘가 순서로 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계속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아민 옆에는 원래 카복실 액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근데 만약에 카복실 액시드와 수소를 두 개를 바꿨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면은 메틸 그룹이 아민 그룹이 수소 오른쪽에 수소가 있을 수도 있고 카복실 액시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생긴 것도 똑같아. 근데 단지 순서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울상 관계가 있어요. 뒤에 나와요. 그리고 기하 이성질체는 시스테스의 배양이 다른 거예요. 뒤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자, 이건데 옛날 탈리도마이드라는 게 옛날에 옛날은 아니 옛날이지 화학 그러니까 약학을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 일본, 독일이에요. 일본, 독일.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생체 실험을 많이 했죠. 생체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에 무슨 약을 개발했냐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개발했어요. 탈리도마이드 약을 개발했는데 얘가 무슨 약이냐면은 입덧을 이제 막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먹는 약. 그런데 입덧을 먹는 약인데 왼쪽이랑 오른쪽에 보면은 탈리도마이드가 오른쪽 뭐야? 알탈리도마이드는 입덧을 완화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입덧을 먹으면 입덧이 완화가 돼요. 그런데 한 10,000개인가요? 10,000개 중에 1개가 이 S탈리도마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지금 똑같은데 요 하나는 가운데 N이랑 탄소가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점점점점 표시되고 위에 돼 있고. 자, 그런데 똑같은데 이거를 RS 탈리도마이드를 먹으면은 기형아가 나와요. 100%. 그래서 그때 2차 세계대전 때에 탈리도마이드 기형아가 한 몇천 명 태어났을 거예요. 몇천 명.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10,000개 중에 한 개고 탈리도마이드를 먹었는데 독성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갖고 기형아가 100% 태어났어요. 근데 생긴 것도 똑같고 분자량도 똑같고 끓는 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해요? 단지 차이는 딱 하나 있어요. 거울상이다 보니까 얘 볼게요. 얘를 슬릿을 이렇게 줄게요. 슬릿을 준 다음에 빛을 통과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 앞에 빛을 이렇게 줄게 하면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빛이
세로로 오는 빛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돌려볼게요. 그러면 빛이 세로로 올 때 얘를 돌려놨으니까 빛이 안 보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빛이 앞으로 막 가는데 내가 슬릿을 돌려놨어요. 그러면 안 보일 수 있겠죠. 안 보일 수 있어요. 반대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옆으로 오는 빛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보고 있고 얘를 틀면 안 보이겠죠. 또는 얘를 놔두고 얘를 바꾸면 안 보이겠죠. 너 왜 얘기하냐? 탈리드마이드가 빛에 대한 성질, 이 돌아가는 성질, 이거 말고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에 탈리드마이드 병으로 기형아가 한 몇천 명 태어났는데, 또 재밌는 거는 탈리드마이드가 주로 이제 동양인이나 백인들이 먹었는데 흑인들한테는 또 반응성이 또 달라요. 흑인들한테. 그래서 약하게 우리나라가 잘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탈리드마이드가 10,000개 생산되면 1개 정도 나오는데 이 1개가 이렇게 탈리드마이드 병을 나타나게 너무너무 치명적이에요. 너무너무 치명적이야. 그러니까 약학은 너무너무 치명적이니까 실험을 오래 해야겠죠. 그리고 인종마다 달라.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 실험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른 나라에 팔아요. 왜? 돈도 많이 들고 인구도 없어. 인구가 없다는 게 다양한 인종의 인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유기화학에서 구조이성일체와 입체이성일체가 나오는데, 광학이성일체가 빛에 의해서 거울상의 관계가 있는데 겹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아미노산, 그래서 아민기가 있고 하복실 엑시드가 있는데 얘가 돌아가면은 방향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거울상에 있고. 기하 이성질체는 시스트레스 이성질체인데 배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시스면 이제 뭐 C가 있고 여기 CH2 이중결합, CH2 이중결합인데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수소를 띄고 H로 왔다고 하면은 H가 양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밑으로 오면은 마주보고 있는 이제 염소가 마주보고 있는 이렇게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기가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기름기가 붙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하 이성질체라고 부르죠. 배양이라는 거. 이건 지나갈게요. 그래서 탈리드마이드 얘기했고, 카이랄 중심, 이게 지금 알라닌 뭐 이런 거 있는데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탄소 옆에 뭐 메트기 있고 수소기 있고 위에 이제 아민 있고 그다음 카복실릭 액시드 있고 그랬는데, 보게 되면 얘도 가운데 거울을 중심으로 양쪽이 똑같죠. 그런데 사실은 아민기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수소가 있냐 아니면은 뭐 메틀 있냐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이렇게 딱 돌려보면. 광학이성질체, 구조이성질체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조이성질체까지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넘어가기에는 일반학 수준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도 구조이성질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알칸 했으니까 이중결합. 그래서 알케인을 합니다. 알켄. 자, 알칸 다음에 알켄인데 알케인 그룹의
이중결합이 있으면 알켄이에요. 알켄. 그리고 알칸 자체는 탄소와 수소로 있는 탄화수소인데 이중결합이 없으니 포화탄화수소고, 얘는 탄소 결합 안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불포화탄화수소예요. 알칸은 탄소 결합이 있으니까 sp3고, 얘는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만 sp2 혼성을 가져요. 그리고 sp2 혼성을 갖다 보니까 이중결합이 있다니까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하나 있겠죠. 또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 있고 파이 결합이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에 시그마 결합보다 바깥에 있는 애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반응성이 더 높겠죠.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랑 이렇게 잡고 있는 거랑 보면은 당연히 공격당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유팩 네임에서 앞에서 처음에 4단계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4단계로 일어났는데, 처음에 이제 가장 긴 사슬 체인 찾고 알칸 했을 때, 두 번째 뭐라고 했었냐면은 전미사 붙였죠. 그래서 ANE 붙고, 그 다음에 기름기 붙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어요? 숫자 붙인다 했죠. 그런데 이 알켄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단지 조금 바꿔야 돼요. 뭐냐면 당연히 첫 번째는 가장 긴 사슬 찾고, 그쵸? 가장 긴 사슬 찾고, 두 번째 뭐라 하냐면은 AN이 붙일 거냐 EN을 붙일 거냐 라고 해야 돼요. 이중결합이 보인다 또는 삼중결합이 보인다, 이중결합이 보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근에서 AN이 붙어야 되고, N 그리고 AN이래요. EN이 알칸이랑 자꾸 헷갈리네요. 전미사 붙이고, 다음에 그 기능기 가지가 있으면 알파벳 순으로 하고, 다음에 번호를 붙이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어디부터 시작하냐? 이중결합에 있는 탄소가 숫자가 작은 것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요. 여기는 시스트레스. 앞에서 이제 구조이성 질체랑 입체이성 질체가 있는데, 입체이성 질체는 그 광학이성 질체랑 기하이성 질체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기하이성 질체에서 시스트레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의 이중결합의 주위의 기들이 배양이 다른 거를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이것도 연습이 있나요? 연습이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뭐예요? 기하이성 질체예요. 얘 아까 설명을 하다가 못했는데, 탄소 두 개가 있으니까 탄소 두 개가 있고 가운데도, 근데 메트기가 위에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아래 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로 이렇게 돼 있고 아래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회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시그마 결합은 회전이 되지만 시그마 더하기 파이 결합이 있으면은 회전이 안 된다고 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렇게 되고 얘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번호를 넘버링을 붙여도 1, 2, 3, 4, 9, 1, 2, 3, 4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부텐이에요. 이부텐. 이름은. 그런데 위에 양쪽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시스고 밑에 있으면은 트랜스예요. 그러니까 트랜스라는 게 뭐라 그래? 마주 보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는 밀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얘도 웃긴 게 시스냐 이렇게 트랜스냐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이 달라져요. 여기 끓는 점 보면은 끓는 점을 보면 3.7이랑 0.9잖아요. 확 달라져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다른 것들도 있어요. 링으로 보면 이제 헤테로고리화합을 보면은 사이클로 보면은 탄소가 지금 5개짜리가 링을 갖고 있죠. 링을 갖고 있고 메틸 기록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아이유팩 네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유팩 네임으로 하면은 탄소가 5개다. 하나, 둘, 셋, 넷, 5거. 펜트. 그 다음에
알칸이니까 AN이 붙여야죠. 그래서 펜탄. 근데 링이네 사이클로펜탄. 그 다음에 여기 그 기능기가 두 개 있네. 메틸 그룹이 두 개. 다이메틸. 다이메틸 사이클로펜탄. 근데 숫자 어떻게 붙여야 돼요? 작은 순으로 1, 2. 그래서 1, 2 다이메틸 펜탄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얘가 이 위에 식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얘는 밑으로 다 가 있는 거고 위에는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시스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트랜스죠. 그래서 시스 1, 2 1, 2 다이메틸 사이클로펜탄. 얘는 트랜스 1, 2 다이메틸 사이클로펜탄 이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교수님 그러면 얘는 회전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면은 링이니까 얘가 회전을 잘내면은 이 CH3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링 때문에 이렇게 걸려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시스로 될 수도 있고 트랜스도 될 수 있냐 물어보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알카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탄소로만 되어 있다. 그리고 탄소로만 되어 있다.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탄화수소. 근데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포화탄화수소고 알케인 이렇게 얘기했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결합이 있다. 그럼 알켄.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삼중결합이 있다. 그러면 알카인이라고 써요. 지금은 알카인이라고 하는데 옛날 자꾸 라떼를 얘기를 하는데 알킨이라고 배웠었어요. 우리는 알킨. 어쨌든 알카인이라고 할게요. 알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알킨. 그러니까 라떼 옛날 책에는 알칸, 알켄, 알킨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익숙하지 않았고 알케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알케인 한참만 먹었었네. 알케인 그 다음에 알켄 알카인 그거 익숙하지 않았고 자 근데 똑같아요 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칸에 죄송해요. 알칸에 그 명료법의 그 기본 원리를 알면은 알케인에 알 수 있고 알카인에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주사슬 먼저 보고 그러니까 가장 긴 체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알케나이트처럼 삼중결합이 있는 쪽에 짧은 순서대로 붙이고 그 다음에 기능기 찾고 기능기 찾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알파벳 순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으로 붙이는데 번호가 짧은 척 쪽으로 먼저 아니죠. 번호가 짧은 쪽이 아니죠. 어차피 삼중결합이 있으니까 다음에 번호 붙여야겠죠. 자, 그래서 예제가 나와요. 예제가 나오는데 이거 원래 수업 시간에 하면 이거 주고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로 풀게요. 그래서 자,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다 해야죠. 왼쪽에 볼게요. 이거 알칸. 여기 이제 이중결합 없으니까 얘도 알칸. 얘는 사이클로 알칸. 이중결합 있으니까 뭐예요? 알켄. 얘도 알켄이네요. 삼중결합은 안 보이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바로 볼까요? 아니 볼까요? 그냥 이거 했던 것 같아요. 탄소가 4개 연단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오른쪽으로 볼 수도 있고 왼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긴 사슬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4개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꺾어서 올 수 있나요? 꺾어서 올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똑같이 4개니까
4개니까 뭐예요? 부트. 그 다음에 AN이 붙여야죠. 그래서 부탄이고, 기능기가 2개가 있죠. 이렇게 오던 간에 똑같이 메트릭기가 있으니까 메트릭기가 2개죠. 그러니까 메트릭이 메트릭인데 2개가 있으니까 다이메트리고, 번호가 짧은 순으로 붙여야 되니까 2죠. 근데 2를 2개가 있으니까 몇 번 넣어야 돼요? 2번 넣어야죠. 그래서 2 다이메틸 부탄 이렇게 되고, 얘도 연습했었죠. 5개죠. 이 줄 하나, 둘, 셋, 넷, 5개. 또는 어떻게 해요? 5개예요? 아니죠.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개 되네요. 그러니까 5개냐 6개냐 하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5개인데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보면은 6개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 6개니까 헥트. 그 다음에 AN이 붙어있으니까 헥탄. 그죠? 그 다음 기능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왔으니까 2개가 메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틸이니까 다이메틸이고, 번호는 어떻게 해요? 짧은 수니까 1, 2, 3, 1, 2, 3 똑같네요. 그렇죠? 3, 4 다이메틸 헥탄 이렇게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서 갈게요. 여기 다 나왔네. 여기. 한꺼번에 당황했어요. 한꺼번에 다 나왔고. 자,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서 좀 얘기했어요. 왜냐면 1번이랑 2번은 A랑 B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클로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5개예요. 펜탄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링이니까 사이클로 펜탄. 그런데 번호가 있는데, 자, 번호가 있는데 하나는 기능기가 메틸이고 하나는 기능기가 에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알파벳 순으로 가고 에틸이 먼저고 메틸이 먼저잖아요. 근데 번호가 문제예요. 번호가. 왜냐면 1, 2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바꿔서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2 메틸, 1 메틸 사이클로펜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능기가 알파벳 순으로 가면은 사이클로 그룹 헤테로고리화 학문에서는 얘네도 알파벳 순이 번호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1에틸 2메틸 사이클로펜탄이라고 부르지 2에틸 1메틸 사이클로펜탄이라고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중결합이니까 이중결합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앞에 가서 다시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몇 개예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 6개. 또 다르게 할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5, 6개.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나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6개니까 뭐예요? 헥트브. 처음에 알칸이라고 했으니까 ANE였는데 ENE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알캔. 다음에 기능기에 해야겠죠. 이렇게 가나 똑같이 메틸이 있죠. 근데 메틸이 2개 있으니까 다이메틸. 그 다음에 번호 붙여야죠. 근데 번호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여야 돼요? 여기서는 기능기보다는 이중결합에 있는 게 먼저라 그랬죠. 그래서 1, 2, 3이냐? 1, 2, 3이냐? 똑같네요. 그래서 3 이거 왜 이래? 아, 이거네요. 죄송해요. 이 뒤에 건데 2인데 여기는요. 이거 먼저 해주죠. 그래서 3헥탄이죠. 3헥탄. 그 다음에 메틸이 있으니까 다이메틸 헥탄이죠. 근데 여기서 이거 너무 고난이도까지 왔네. 얘가 이렇게 가 있냐 이렇게 가 있냐 이거 따져줘야죠. 왜냐면 이중결합이니까. 이중결합은 시스냐 트랜스냐를 다 꼭 표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가 있으면 시스 23 다이메틸 헥탄, 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 있으면 트랜스 23 다이메틸 헥탄 이렇게 되겠죠.
이걸 안 했네요.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C3 이걸 안 했네요. 이거 자, 이거 하고 갈게요. 탄소 몇 개예요? 5개. 그러니까 펜트, 그죠? 그 다음에 EN이 붙여있죠.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그래서 펜테인, 그죠? 그 다음에 숫자 붙일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 기능기 보라 했죠? 기능기 보니까 메틸 있네요. 그래서 메틸 펜테인인데 번호가 어디 있어요? 번호가 순서 붙이는 번호가 이중결합이 짧은 순에 먼저 붙는다 했죠. 그래서 1 펜테인이고 이중결합이 있는 위치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소에 메틸 그룹가 있었고 3 메틸 2 펜테인인데 앞에 거랑 좀 다른 거는 가운데 1이 들어가죠. 이중결합을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뒤에서부터 말이죠. 탄소가 5개짜리가 있대요. 근데 이중결합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이중결합은 첫 번째 탄소에 있고 세 번째 탄소에 메틸 그룹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2까지 했네요. 방향족 원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명령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여러분들의 최대 난이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탄화수소 구조와 이제 고분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좀 가볍고 제가 보기에는 탄소 이름 붙이기 알케인 그 다음에 뭐죠? 그 외워야 되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뭐 모노,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헵틸, 헵틴, 옥탄, 루닌, 데칸 뭐 이런 것까지 외우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방향작 이거는 우리가 그 11장인가요? 11장인가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레조나이스 구조 배웠던 것 같아요. 비편제와 배웠는데 아마 뒤에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왼쪽에 있는 게 벤젠이죠. 벤젠인데 사실은 이 벤젠이 이제 이중결합이 있고 사이클로 헥탄이 아니에요. 얘는 벤젠이에요. 근데 벤젠인데 얘가 사실은 그 단일 결합에 시그마 결합에 파이 결합이 이렇게 있고 비편제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비편제요. 그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얘가 이 주위에도 옮겨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도 겹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그룹이 이렇게 붕 쪄 있어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여기는 단일 결합이고 여기는 이중 결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일 결합이고 이중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자 밀도랑 이 크기를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웬걸? 다 똑같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고 봤더니 얘가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단일 결합이랑 이중 결합에 반씩 갖고 있는 1.5의 결합이더라.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루이스 구조나 아니면 이제 선 구조식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비편자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링으로 그리고 또는 어떻게 그려요? 여기다 한다면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그리죠. 동그라미 하나 그려요. 그리고 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그리게 되면은 사실은 오른쪽 왼쪽 거 다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족 탄화수소는 방향족이라는 게 이제 링을 얘기하는 거고 비편제화된 파이를 갖고 있죠. 비편제화라는 게 편제라는 게 한쪽에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비편제는 안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편제되어 있다는 거죠. 비편제화되어 있고
비편제된 파이 전자를 가진 고리 분자이고, 지금은 이제 벤젠으로 되니까 6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고리 하나 이상 가진 평면 분자예요. 평면. 그리고 6개의 탄소 결합이 결합 길이, 결합색이 모두 같아요. 그 다음에 단일과 이중의 중간값 1.5개의 값이 갖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공명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제 구조와 근접한 편제화된 전자 구조를 그린 거고, 공명 혼성 구조, 이거 공명 구조고 공명 혼성 구조예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위에처럼 그리면 공명 구조고, 밑에처럼 그리면은 공명 혼성 구조고, 근데 위에처럼도 쓰고 아래처럼도 쓰죠. 또는 뭐라고 써요? 이 육각형에다가 가운데 동그라미 친다 그랬죠. 자, 명명법인데 얘는 그냥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벤젠을 요거 벤젠을 보면은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요거 하나 띄었다고 치고. 자, 어쨌든 얘 명명법 붙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 자체는 뭐예요? 얘는 벤젠에다가 CH3 하나 달려있으니까 톨루엔이죠. 톨루엔. 그런데 옆에 탄소 하나 더 붙어 있어. 그럼 뭐예요? 얘는 크실렌 또는 자일렌 이렇게 되죠. 이거는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위험물 취급할 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데 첫 번째 있고 아니 두 번째 있어. 두 번째 아니고 마지막에 있어. 이거 그래서 위험물 산업기사 때 얘기했었죠. 올소에 있냐 파라에 있냐? 아니, 올소 메타 파라. 첫 번째 게 올소, 두 번째 게 메타, 세 번째 게 파라. 그래서 벤젠이라고 하고, 치환기 하나에 탄소를 이게 만약에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고리화합물인데 그 기능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 번호 붙여야 돼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됐죠. 치환기가 하나면은 번호 붙여야 되냐? 안 해도 돼요. 여기 하나면은 붙일 필요가 없음이라고 했는데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안 붙였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라는 얘기. 치환기가 2개 이상이면은 알파벳 순서로부터 탄소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기에 알파벳 순서로. 자,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 배웠던 거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요새 뭐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말 그림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 카복실 엑시드 그룹인데 원래 탄소 있고 COO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아니죠. 전자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얘가 파이 결합이기 때문에 혼성을 가려갖고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세 개를 통틀어갖고 E-라 그랬죠? 이 세 개를 통틀어갖고. 그래서 비편제와 로컬라이즈라는 게 지역이잖아요. 네. 지역의 DD가 뭐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로컬라이즈 돼 있다 하면 편제화니까 한쪽에 뭉쳐져 있고 디로컬라이즈는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평면 구조고. 그래서 얘를 보면은 사실은 선 이렇게 이중결합 하나 이렇게 그렸는데 그렇지 않고 탄소 하나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이렇게 그려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2개의 운전화가 3개의 산소를 동일하게 분포하므로 탄소 산소 결합 길이는 모두 같고 분포된 전압密도도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화살표로 연결된 구조는 실제 구조와 근접한 관계의 전자들을 가진 공명 구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점점점점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명 혼성 구조.
그래서 요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위에처럼 그린 거죠. 이 밑에 게. 그리고 이거는 밑에처럼 그린 거고. 얘는 위에처럼 그린 거고. 점점점점 따라주면 밑에처럼 그린 거고. 요렇게 하는 거죠. 공명 혼성 구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얘가 사실은 이렇게 돼. 여기에다가 이중결합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전자밀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합 차수. 결합 차수도 우리가 얘는 두 개,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랬죠. 결합 차수 두 개의 결합된 거와 세 개의 공유됐으니까 1과 2분의 2 되는 거죠. O3 예, 결합 차수. 그래서 결합된 원자 두 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됐으면 몇 개예요? 세 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도 다 했던 것 같은데. 비편제와 O3를 그리는 이거 다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1학기 때 이거 다 했던 것 같아요. 1학기 때 자꾸 1학기는 지난 학기 때 되새겨 본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오존을 그린 방법은 두 가지인데 왼쪽에 이중결합 그릴 수 있고 오른쪽에 이중결합을 그릴 수 있고. 자, 그런데 루이스 구조를 두 개 보면은 이거 두 개 다 정확하게 그릴 수 없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잘 안 보이네요. 튀겨졌네. 자, 그리고 만약에 점점점점 그리면은 공명 혼성 구조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어느 것도 O3 구조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지만 두 개의 루이스 구조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공명 구조는 원자의 위치는 같으나 결합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위치가 다른 구조고, 공명 혼성 구조는 실제로 분자의 구조를 두 가지를 모두 표현하는 구조가 이거였죠. 공명 혼성 구조의 전자들은 비편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 밀도는 몇몇 인접한 원자들에 의해서 퍼져 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말 봤던 그림이죠. 1학기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말과 당나귀의 유전자 혼합 혼성체이고, 이것은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일결합이냐 이중결합이냐, 이건 단일결합도 아니고 이중결합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거죠. 우리가 이 개념을 어디서도 썼어요? 우리가 혼성궤도 할 때도 썼죠. 그래서 S궤도냐 P궤도냐, S궤도도 아니고 P궤도도 아니야. 두 개가 합쳐진 SP 혼성궤도다. 혼성이란 말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명구조 그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공명구조 보면은 질산이온의 공명구조와 결합 차수를 구해라. 결합 차수 중요해요. 왜냐면 뒤에 나올 때 결합 차수 또 얘기할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유기 반응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결합 차수를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돼요. 결합 차수로 다시 이제 반응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 우선 공명 구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공명 구조는 이렇게 밑에 같이. 공명 혼성 구조는 어떻게 그려요? 이거에다가 단일 결합 3개 그리고 점점점점 해야겠죠. 자, 그런데 결합 차수에는 봐야 되는데, 처음에 질산의 토탈 원자, 여기 질산계 토탈 원자는 몇 개냐면 최외각 전자가 N이 한 개가 있고 전자가 5개 있죠. 그 다음에 산소 몇 개예요? 3개 있고, 최외각 전자 몇 개씩 있어요? 6개씩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근데 교수님 여기 질소에 3개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비공유 전자쌍 있는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의 일렉트론이 어디서 나왔냐? 그 얘기예요. 원래 질소 자체는 최외각 전자가 5개 있었죠. 5개 있었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는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는 비공유 전자쌍을 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는 토탈 24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질소 N은 옥텐 룰을 따르지 않죠. 한 쌍이 이동해서 이중결합을 만들고 결합 차수를 구하게 되면은 3개의 결합된 원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유된 전자쌍이 몇 개예요? 둘. 그러니까 팔이 몇 개냐? 이 질문이죠. 팔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팔이 4개니까 원자는 3개고 팔은 4개고, 그래서 3과 4분의 1과 1과 3분의 1 이렇게죠. 그러니까 밑에 분모는 몇 개의 팔을 갖고 있어, 아니 몇 개의 기능기를 갖고 있어, 또는 몇 개의 그 뭐라 해야 돼, 표현을 좀 허하게 쓰려고 그랬지. 녹화하고 있어갖고 부하들을 견디고 있어, 그치? 부하. N이 몇 개의 부하를 데리고 있어? 3개요. 밑에 분모. 자, 그런데 팔이 몇 개야? 4개. 이렇게 해서 1과 3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형식전화. 형식전화 별표 5개씩 치시고, 형식전화도 중요해요. 자, 형식전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형식전화를 우리가 그 1학기 때 했었어요. 그래서 형식전화는 모든 결합전자들이 공평하게 나눈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전자를 말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형식전화는 모든 결합전자들이 공평하게 나눈다고 할 때 나누고, 형식전화가 원자가 일렉트론 수, 그러니까 최외각전자 일렉트론 수 빼기 공유전자가의 일렉트론 수 플러스 2분의 1의 원자가 전자수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산소에 A와 B와 C가 있는데 맨 왼쪽에 A만 볼게요. A만. 최외각전자는 원래 산소는 몇 개? 6개. 그래서 다 6개죠. A, B, C, A, B, C. 얘도 6개죠. 왼쪽 거만 볼게요. A, B, C, A, B, C.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의 일렉트론 수가 있죠. 그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예요? 여기는 2개, 여기는 2개가 아니고 4개, 하나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6개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4개. 여기는 빵. 그렇죠? 얘는 무엇이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마 김민경 교수님 수업 시간에는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뭐 2분의 1로 나누는 건데 제가 그 방법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최외각 전자수 마이너스 그 다음 뭐예요? 비공유 전자쌍,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나누기. 공유된 거는 2분의 1이니까. 왜냐면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거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모든 원자가 결합들이 공평하게 나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결합된 거는 2분의 1로 잘라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6개 빼기 2개, 그 다음에 2개 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빵이 되는 거죠. 요거 2분의 1로 잘라갖고 최외각 전자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6개인데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요거 반 잘라야 되니까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7개 갖고 있는 거죠. 7개에서 몇 개 빼는 거예요? 6개 빼는 거죠. 그쵸? 7개에서 6개 빼? 그쵸. 아니죠. 6개에서 7개 빼는 거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원래 최외각 전자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몇 개냐? 이 질문이죠. 여기 근데 지금 혼성궤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혼성궤도 얘기하고 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면은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파이
일렉트론 때문에, 파이 결합 때문에.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얘가 전자가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얘의 형식 전화가 어떻게 변했냐? 이거예요. 형식 전화가 중요한 게 만약에 얘가 0,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나중에 내가 반응물을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에 대한 이온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A, B, C 중에서 어느 거랑 반응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했다면은 얘 가운데 거랑 반응해야 돼요. 근데 내가 플러스 이온을 넣어놨다면 오른쪽 거랑 결합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 오른쪽으로 와볼게요. 제가 마이너스 이온을 내놨다. 그럼 뭐랑 결합해야 돼요? 가운데 거랑 결합했죠. 플러스 이온을 해놨다. 그럼 어느 거랑 결합해야 돼요? A랑 결합해야 돼요. 바뀌는 거죠 지금. 형식 전화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거 빼기 원래 갖고 있었던 거라고 했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를 계산을 할 때는 니 거 내 거 국면 구조니까,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공유결합 하잖아요. 공유결합이니까 니 거 내 거 있어요 없어요? 공유결합 원래 있는 거죠. 이온 결합은 어떻게 해요? 야 전자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죠. 근데 공유결합은 어떻게 해요? 야 니 거는 니 거고 내 건 내 거니까 근데 공유만 하는 거야 이거고. 금속결합은 어떻게 된다 하세요? 야 니 거 내 거 상관없이 그냥 다 공유합시다. 그래서 파도처럼 이렇게 떠다닌다 그랬죠. 첨가 반응 시간 조금 애매한데 요거 하고 첨가 반응이랑 치환 반응이랑 제거 반응 이 세 개가 있는데 얘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 수업한 것처럼 이거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또 할 거예요. 앞에서 이제 큰 고비가 하나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큰 고비가 이제 명명법에 대한 큰 고비가 하나 넘어갔다고 치면은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비가 몇 개가 있는데 아까 근데 제가 그러지 않았나요? 유기화학을 아까 명명법 하면 다 넘어갔다고? 근데 요게 두 번째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화학 수준에서는 이게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첨가 반응은 조금 나온다. 첨가 반응. 자, 한번 볼게요. 첨가 반응은 말 그대로 애디티브 리액션이에요. 첨가를 하는 거죠, 내가 물질이. 그런데 요게 지금 예제 보게 되면은 첨가 반응을 할 때 가장 유명한 반응은 그러니까 알켄이나 알카인의 첨가 반응이에요. 근데 반응을 보면은 시그마 결합이 있고 파이 결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결합을 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파이 결합이랑 시그마 결합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격당하는 건 뭐예요? 공격당하는 건 파이 결합이에요. 파이 결합. 그렇죠? 근데 들어갈 때 얘가 카본이에요. 그러니까 메틸 그룹 알칸도 될 수 있고 알켄도 있고 탄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라고 하고 불포화 탄화수소는 상관없이 이중결합이 있는데 얘가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중결합에 있는 시그마와 파이 중에서 파이 결합을 때려갖고 얘가 들어갈 건데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교수님 이거 뒤집혀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데 사실은 X가 뭐예요? 플러스 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이온? 마이너스 기, 마이너스 차지를 띤 기. 이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온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X는 이제 플러스 성질을 띈 거고, Y는 이제 마이너스 성질을 띈 건데, 꼭 이온만이 아니라 공유결합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는 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첨가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중결합 깨고 거기 안에다가 다른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제거 반응은 뭐냐? 제거 반응은 두 개 띄어내는 거죠. 이렇게 띄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환 반응은 뭐냐? 치환 반응은 여기서
그림에 볼 때 R, C, 위아래 X 했는데 좀 잘렸나? 안 잘린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R, C 위에 H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R을 안 써놨으니까 H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R, C 위에 H, 아래 H, X는 할로겐 원소예요. 보통. 자, 근데 Y가 있는데 Y가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돼요. 그래서 예를 들었고 암모니아라고 할게요. 그럼 암모니아의 N에 이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고 얘가 가서 치겠죠. 왜 쳐요? 전기음성물 때문에 치는 거예요. X가 이제 우리가 할로겐 원소라고 했으니까 전기음성도가 셀 거 아니에요. 근데 탄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나는 공유결합을 하고 싶어. 공유결합도 니 거 내 거, 니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래서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할로겐 원소 입장에서는 야, 니 거 내 거가 어딨어. 나는 공유결합은 네가 원해서 했지만 난 전자가 좋아. 그래서 땡기고 있어. 그러면 카본 입장에서는 탄소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겠죠. 나는 공유결합을 하고 싶은데 제가 전자를 많이 갖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탄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기를 껴서 델타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민이라는 X가 아민이라고 하고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전자잖아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염기예요. 염기. 그러니까 얘 두 개가 하나는 플러스가 있고 여기 전자 두 개가 하고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땅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X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X 자리에 Y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X 자리에 Y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오늘 수업 했던 거 이제 정리하고 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유교학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그 오비탈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S 오비탈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 오비탈에 S 오비탈, P 오비탈, 그러니까 궤도함수 얘기했었죠. S 궤도, P 궤도, D 궤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유교학에 들어와서 보니까 유교학에서 들어보니까 팔을 4개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전자 배치로만 설명하려고 했더니 설명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궤도함수가 새로운 궤도함수를 만들 거다. 그래서 S와 P가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만든 새로운 궤도함수를 만들 거다. 그래서 5개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 중에 유기화학에서는 3개가 가장 중요하게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S, sp2, sp3.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책에서는 이제 베릴륨 클로라이드 BeCl2가 그렇죠? BeCl2가 sp3라고 했죠. 맞나요? SP 같은데 SP. 자, 그리고 유기화학에서는 메탄 CH4 메테인 메테인 CH4가 sp3, 그다음에 이중결합이 sp2, 그다음에 삼중결합이 sp3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렇죠? 베릴륨은 SP네요, SP. 자, 어쨌든 베릴륨 클로라이드. 자, 그런데 혼속궤도로 합수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결합이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있는데 시그마 결합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SP3와 SP3가 만나거나 SP2랑 SP2가 만나면 이렇게 된다 했고, 그리고 만약에 SP2로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P궤도가 남아있으니 얘네에 있는 전자가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바깥에 시그마 결합이 있고 바깥에 파이 결합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반응성을 나타낼 수 있고 가운데 묻혀져 있고 노출되어 있고, 다음에 뭘 했냐면 우리가 이제 명령법 했어요. 그래서 알칸, 그래서 C의 N에 H의 En 플러스 2고, 명령법 순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긴 사슬을 찾아라. 그 다음에 엄이 붙여야 된다 그랬죠. ANE를 붙이는지 ENE를 붙이는지
YNE를 붙이든지 알칸, 알케인, 알켄, 알카인이라고 했죠. 옛날 말로는 알칸, 알켄, 알킨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알케인, 알켄, 알카인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어쨌든 뒤에 붙이고 세 번째 뭐 한다 그랬어요? 기능기 붙이고 네 번째 번호 붙이는데 번호를 붙일 때에는 기능기가 알파벳 순으로 된 쪽에 먼저 붙인다. 그 다음에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을 때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에 있는 쪽에 번호를 먼저 붙인다. 이 얘기했어요. 다음에 이제 헤테로고리화합물, 고리화합물 얘기했었죠. 고리화합물은 사이클로를 붙인다고 했었고, 사이클로 붙일 때에 번호가 어디에 먼저 붙느냐? 라고 하면은 기능기에 알파벳 순이 먼저 쪽으로 붙는다 했고, 또 하나 이제 시스트랜스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질체 얘기했었고, 여러분들이 다 모르겠다 그러면 구조 이성질체만 본다고 했죠. 그래서 탄소가 배열되는 순서가 다른 거. 입체 이성질체는 광학 이성질체랑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갑자기 생각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성질체 중에서 시스텐스 얘기하는 거. 저 위에서 돌아갈게요. 이게 교수라고 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뭐 했었냐면 이거 여기 기하 이성질체. 아유, 이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성질체는 구조 이성질체와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질체가 있는데, 입체 이성질체는 광학 이성질체와 기하 이성질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구조 이성질체. 그 다음에 명명법에서는 기하 이성질체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알켄,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시스냐 트랜스냐 요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혼성궤도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반응물의 종류 알아보는데, 첨가 반응과 제거 반응과 취한 반응인데, 여기에 기본이 되는 게 형식전화. 형식전화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전화 모르면은 다음에 또 얘기 안 돼요.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형식전화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빼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게 형식전화라고 했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공유결합을 했으니까 반띵이 해야 된다 그랬죠. 반띵. 그래서 단일결합이면 전자 하나, 이중결합이면 전자 두 개. 그래서 형식전화를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잠깐 하다 마는 거, 그래서 첨가 반응과 제거 반응과 치환 반응이 있는데, 첨가 반응은 이중결합에 내가 두 개를 꽂는다. 두 개를 꽂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뒤집혀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 조건마다 다르니까. 자, 그리고 제거 반응은 뜯어내는 거죠. 뜯어내는 거예요. 자, 치환 반응은 원래 있던 자리에 다른 걸 붙인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형식전화. 그래서 얘를 집어넣는데 어디 공격해요? 형식전화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전화를 보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 내용이 어렵고 다음 시간에 또 할 텐데 아직도 3시간, 1시간 좀 가볍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고문자 나가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 예습 복습 열심히 하시고, 어려워도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